오늘의 제목은 원전 산업이 움직인다, 본격적으로 시작된다, 뭐 이런 느낌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. 올해 초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거, 8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관련된 거였고, 관련해서 원전 산업의 이야기를 드렸었고, 계속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작년에도 뭐 스페이스X 그 대표이신 누구죠? 그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, 일론 머스크, 머스크요?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에너지가 화폐를 대체할 거다, 뭐 에너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2, 3년 전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혹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. 이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아닐까와 관련된 이야기가 올해 뭐 여름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그 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,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한 3, 4주 정도 이제 관련된 원전 관련된 흐름을 보면, 일단 대장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, 네. 원전 주기기 관련된 핵심적인 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, 그다음에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도 같이 뭐 연결 파트너십이 돼 있고 한 현대건설, 우리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된 그런 건설 역량이나 뭐 그 경험이 가장 많은 현대건설이 있고,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기자재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보통 가장 크게 보이는 BHI 뭐 이런 기업도 있고,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이야기를 빠졌는데 어제 뉴스케일 파워도 한 8% 정도 올랐어요. 8% 네. 정도 올랐고, 어제 이어서 오늘 한국전력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 끼운다고 같이 못 끼웠는데 한국 한정기술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많이 흐름, 올랐습니다. 20%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보는 게, 이 깐부 해동이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어졌던 게 젠스낭이, 그 유명한 젠스낭, 우리가 보기 힘든 젠스낭 왜 자꾸 우리나라에 올까? 그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뭐 회장님,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, 그다음에 두산, 저기 또 네이버 이런 쪽에 왜 자꾸 만나자고 할까?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. 그리고 이제는 빌 게이츠까지 와서 왜 굳이 우리나라까지 올까? 자기 직원들 보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오는데 굳이 와가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.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기업의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랑 밑에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달라요. 네.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면 그걸 설명해도 그 위에 단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전달했던 이야기가 위에 잘 전달될 가능성이 됐는지도 별로 모르고. 없어요. 네. 그런데 대표님이랑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그 밑에 자자자작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, 이제 그런 느낌에서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하고 꼭 필요하니까 젠슨왕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와서 계속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아닐까. 그리고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계속 오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 보면 뭐 BHI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를 시작해서 한 80%대 상승. 많이 올랐네요. 네네. 현대건설은 한 55%,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40% 이상 올랐고, 이거 말고도 한정기술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한 40% 네, 정도 네. 올랐더라고요. 맞아요. 웨스팅하우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, 여기 이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이런 곳에서 웨스팅하우스에 투자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제안을 이제 먼저 했다.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데도 있고, 아니면 같이 투자를 뭐 고민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. 어쨌든 지금 흐름은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전 산업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 보니 웨스팅하우스에서 같이 하길 원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두 번째 밑에 핑크색 네모에 보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의 20%를 사둘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. 예전에 미국 작년 10월에 웨스팅하우스 주주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에서 이제 80억 달러 이상의 원전 발전소 자금 뭔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고, 이 지분에 관련된
쪽을 뭐 한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, 혹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,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든 한전이든 뭐 이런 쪽에서는 굳이 투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공사만 해서 이익을 잘 가져오면 되는데,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미국에 좀 우위를 미국의 입맛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저런 걸 원하는 게 아닐까,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웨스틴 예전에도 그 유럽 쪽에 그 원전과 관련된 그 이제 협상이 들어갈 때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충분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좀 겹치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네, 아예 특허 그냥 분쟁 같은 게 있었죠. MOU를 맺거나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,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고, 그 뒤에 페이지에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이 원전 관련된 정부든 혹은 미국과 관련된 것이든 추가적으로 뭐가 결정되거나 발표될 수 있는 그 정책적이든 그 MOU든 이런 것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원전 그래서 이벤트들이네요. 최근에 기사 어제 오늘인가 기사 났던 것들이나 혹은 보고서들도 보면 일단 11월 3일 날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, 중간 선거 되기 전에 10월 달까지는 뭐 계속 이런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,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. 나오고 이전에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예전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, 이제 6월 23일 날에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금 20조 정도에 달하는 이 원전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마련이 됐습니다. 이런 것들도 마련이 돼서 정부에서 앞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고 있고, 빌 게이츠가 그때 왔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건데, 수출입 은행에서도 SMR 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금융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,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, 아마 이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아실 건데,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. 그 2040년까지 이제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부에서 다시 이걸 점검하는 자리가 있었고, 최근에 11차에서 했던 거와 달라진 거는 최근에 뭐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증설, 대규모 증설,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,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2040년이 되면은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한 30%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고,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